최근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화려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인 HBM4와 범용 메모리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면서 삼성전자는 17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줄을 서서 물량을 구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슈퍼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반도체 신화가 과연 영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반도체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이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장밋빛 미래만을 낙관하지만 인공지능이 분석한 현재의 상황은 축배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기적인 역대급 호황과 구조적인 생존 리스크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매우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한국 반도체는 인공지능 산업이 팽창하는 한 대체 불가능한 무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HBM4 양산에 성공하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화려하게 복귀한 점은 올해 실적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기둥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현재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최소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지금의 고점 경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처참하게 붕괴시켰던 미국의 보호, 무역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실질적인 위협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강력한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대외적인 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 H200 모델에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입 반도체 전체에 1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협상용 빈말이 아닌 한국 기업을 겨냥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을 세금과 관세라는 합법적인 명분을 내세워 자국으로 환수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세제 압박은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관세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화 정책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공포이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미 뉴욕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킴 건설을 시작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테슬라만의 자체 생산 공장인 테라 건설을 외치며 한국에 의존하던 기존의 공급망 체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반도체를 더 이상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마이클 스펜스 교수의 경고는 현재 미국 정계가 공유하는 공통된 시각입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5년 뒤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처럼 한국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강요하는 압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초월하여 더욱 강력하고 집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을 인질로 삼아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미국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원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대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 우리 기업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2,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많은 양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1980년대에 일본의 목줄을 죄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의 21세기 판이라고 정의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내린 최종적인 진단을 종합해 본다면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매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은 실적이라는 근육은 튼튼하지만 지정학적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답합니다.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영리하고 치밀한 탈출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한국 반도체가 누리는 슈퍼을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미국의 통상 보복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명분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주가가 역대 최고 실적을 찍으며 정점에 도달한 지금이 사실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깨 지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혹독한 대가와 뼈아픈 후회뿐일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고도의 외교적 전략과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뒤흔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충하는 동시에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며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투자자들 또한 눈앞에 보이는 분기별 실적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인공지능이 경고하는 칼날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축배를 계속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탈출 전략이란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다가올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튼튼한 구명보트를 미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반도체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결정적 변수인 네 번째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핵심 전장으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전용 칩 시장의 지각 변동과 설계 패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GPU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을 선언하며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는 이미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공지능 가속기를 직접 설계하여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들의 엔비디아 선언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파운드리 공급자를 넘어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설계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조 공정의 효율성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의 반도체 시장이 하드웨어의 성능보다는 소프트웨어와의 최적화와 에너지 효율성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저전력 반도체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존 메모리 기술의 연산 기능을 더한 PIM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과 TSMC 역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시장의 영역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생태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건설이라는 거대한 투자 부담과 함께 기술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되는 현상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재 확보 전쟁이야말로 향후 10년의 반도체 패권을 결정지을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승부처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유연한 연구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반도체 특성화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자산이자 외교적 협상 카드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반도체법을 제정하며 역내 생산 비중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시장은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인 2나노미터 경쟁의 현재 주소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주목할 이슈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둘러싼 삼성과 TSMC의 피말리는 점유율 전쟁입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을 2나노미터까지 줄이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기업만이 도전할 수 있는 꿈의 영역이자 기술력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의 1위 기업인 TSMC는 압도적인 수율과 탄탄한 고객사 네트워크를 앞세워 삼성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2나노미터 공정의 성공 여부가 향후 10년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생사 존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만약 이번 2나노미터 대결에서도 TSMC에 밀리게 된다면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만년 2위라는 뼈아픈 타이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일본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라피더스라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2나노미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왕국이었던 일본의 부활 시도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있어 단순한 경쟁자 등장이 아닌 공급망의 근간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술적 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단독 기술 개발보다는 장비 및 소재 기업들과의 긴밀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공급하는 하이엔의 EUV 장비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이번 나노 전쟁의 초기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를 감당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2나노미터 양산 소식이 들려올 때 비로소 삼성전자의 진정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수주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영업 경쟁력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큰손들이 여전히 TSMC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심리를 공략하는 것이 삼성이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틈새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 경쟁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소재공학과 패키징 기술의 융합으로 넘어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칩을 하나처럼 연결하는 칩넷 기술과 3D 패키징 기술은 2나노미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조무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나 투자 지연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번째 이슈인 반도체 패권 전쟁의 마지막 변수이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6번째 주요 이슈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중심에 서 있는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입니다. 만약 대만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이 즉시 중단되는 유례없는 대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극단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혹은 동반몰락할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TSMC의 대체제로 삼성전자가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결국 한국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가혹하고도 어려운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건설된 대규모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 유지와 미국의 첨단 장비 반입 규제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심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한국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술 안보 자산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레거시 공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시장이 중국에 장악당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캐시카우 역할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가 전략 산업단지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와 용수 확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등 산적한 과제들은 반도체 공장 건설의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반도체 전쟁이 단순한 기업 간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총력 전임을 인지하고 규제 철폐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반도체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외면당할 위험도 큽니다. R200 달성 여부는 이제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반도체 수출의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합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향후 10년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의 주역으로 남느냐 아니면 변방으로 밀려나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냉정한 경고음과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에 문이 열리는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기술과 외교,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슈를 통해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슈는 한국 반도체가 기술 하청 기지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의 설계자이자 지휘자로 도약하기 위한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제조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반드시 결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개별 부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솔루션 비즈니스로 전환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전 세계 시장에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이제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인류의 인공지능 혁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수많은 지정학적 위험과 보호무역의 파고는 우리가 잠시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한국이 기술 초격차라는 강력한 방패와 전략적 외교라는 날카로운 창을 동시에 가질 때만 이 험난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호황의 달콤함에 취해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한다면 과거에 일본이 걸었던 쇠락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될지 모릅니다. 경영진은 실적 피크가 곧 위기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대담한 선제적 투자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정파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 또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보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다가올 2030년대에도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과 저력이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성공은 현재의 안일함을 버리고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얼마나 영리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을 구걸하는 슈퍼 의뢰 지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표준을 제안하는 슈퍼 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평화와 공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수호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뼈대가 흔들릴 때일수록 기술력이라는 근육을 더욱 단단히 단련하여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7가지 이슈와 인공지능의 경고들은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대한민국 특유의 근성과 창의성으로 이번 반도체 전쟁 역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반도체의 단기적 호황 속에 숨겨진 생존 리스크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진단을 마치며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